안녕하십니까, 박승주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이야기하는 밀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협상은 뭐 밀당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젊은 분들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봐요. 밀당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밀고 당기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특히 뭐 남녀 관계는 밀당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밀당이 도대체 뭘 미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뭘 당기는 거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별로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밀당해야 된다고는 알지만 잘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제가 생각하는 밀당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시죠. 자, 밀고 당기는 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협상을 지난 시간에는 뭐 일단 지른다, 버틴다, 그리고 조금 양보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요 조금 더 체계적이고 단계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가 보통 보면 첫 번째로는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시동을 딱 걸고 한겨울에 그 추운 날씨에 자동차 시동 걸고 바로 출발하는 것보다는 좀 예열을 하고 출발을 하는 게, 잠깐이라도 예열을 하고 출발하는 게 뭐 연비에도 좋고 자동차의 수명에도 좋은 것처럼 협상도 되게 민감하고요. 부딪히는 쟁점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렇게 시작한다? 그거보다는 조금 예열하는 게 좋겠다. 분위기를 좀 형성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워밍하는 단계, 분위기를 형성하는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서로의 입장을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 입장을 표명하는 단계. 그리고 이제 실제로 교환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마무리하는 단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워밍, 분위기 조성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왜 해야 되는데, 그렇죠? 분위기 조성을 왜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되는 전제 조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면 그 사람은요, 그렇죠?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이제 합의 편향, 다시 말하면 합의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들면 저 사람이 요구하는 건 내가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사람은 논의된 결과가 조금 안 좋고 마음에 안 들어도 그 과정이 마음에 들면 그거에 의해서도 만족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자분들이 특히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옷을 샀는데 매장에서 봤을 때 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봤을 때 하고 이렇게 썩 마음에 안 들어요. 특히나 나는 얼마에 샀는데 누구는 더 싸게 샀대요. 뭐 이런 일도 있고요. 그렇죠? 이랬을 때 사람들이요, 스스로를 자기 치유하는 과정인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나한테 그럴 사람은 아니었어. 그 사람이 그래 보이진 않았어. 나는 그 사람을 믿어. 이런 마음들로 오히려 자기가 얻었던 결과를 스스로 치유하는 경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이 참 좋으면,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좋으면 나중에 뒤탈도 적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협상은 심리전입니다. 심리전. 협상은 논리전이 아니죠. 논리전이면 토론을 하지 협상하지 않습니다. 몇 대 몇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사람이 그때 상태, 그 다음에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 그 다음에 그런 말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렇죠? 협상의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심리적인 요소들을 잘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막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말고 어떻게 한다? 처음에는 좀 서로 친해지고 서로 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으로 가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사람으로 보이는 게 좋겠죠. 내가 상대방에게 이런 사람, 첫 번째 강한 사람, 그렇죠? 저 사람이 요구를 하면 내가 들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강한 모습을 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절대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그러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 좀 잘 통하는 사람이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한다거나 그러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인정이 많아서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준 양보는 저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일 것 같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 서로 비슷한 점이 많은 거예요. 취미가 같다, 생각이 같다. 비슷한 점이 많으면 이것도 잘 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 또 하나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 그렇죠? 이게 우리가 처음에 분위기를 조성하는 단계에서 상대방에게 내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입니다. 이거를 한꺼번에 다 줄 수는 없겠지만 상대방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이 중에서 어떤 사람으로 보일 건가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흔히 이제 스몰 토크, 소소한 이야기, 잡담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죠.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일부를 좀 인용을 해 봤습니다. 그렇죠? 교통 상황, 날씨, 의상 스타일, 그다음에 마시고 있는 커피에 대한 이야기들, 차에 대한 이야기들, 그다음에 스포츠, 특히 골프 하시는 분들은 골프 이야기 꺼내면 끝날 줄 모를 수도 있죠. 그다음에 요즘엔 또 개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등등등 이런 민감하지 않은 상태, 수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로 협상을 시작하시는 게 좋겠다입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도 필요해요. 그래서 상대방 협상가의 개인적인 정보들도 가끔씩 협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대부분 보면 상대방의 말의 내용, 그 다음에 어떤 목소리의 느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의 의지를 혹은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보이는 어떤 바디랭귀지, 몸의 어떤 바디랭귀지들을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예를 들어서 테이블 밑에 손을 넣은 상태로 계속 얘기한다. 이 사람은 나한테 뭔가 지금 감추고 있는 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니면 내가 막 이야기하는데 팔짱을 끼고 몸을 뒤로 이렇게 버티고 있다. 이 사람 지금 내 얘기 안 듣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좀 파악을 좀 해보고, 그리고 상대방의 그런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지금 상대방의 상태,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 보는 게 좋은데, 인터넷에 보시면 이런 제스처가 가지는 의미들을 찾을 수 있는 자료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저작권 때문에 여기에 나열해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한 번쯤 찾아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으네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쭉 됐으면 이제 내 입장 이야기해야죠. 내 입장 이야기하고 내가 얻을 걸 얻기 위해서 협상하는 거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단계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단호하게 요구해라. 두 번째로는요, 서로의 입장이 상충될 수 있어요. 아니, 입장이 상충되기 때문에 협상하는 거예요. 입장이 상충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협상하는 건데, 그거 갖고 뭐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근데 의외로 보면 상대방의 입장을 비난을 해요. 네 입장은 틀렸다. 중요한 건요, 상대방이 틀렸다고 해서 내가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굳이 상대방이 팔려고 하는 사람이 가격 잘 받으려고 하는 거,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사려고 하는 사람이 좀 싸게 사고 좀 편하게 사고 싶어 하는,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다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으로 만났다 보니 입장이 상충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비난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상대방이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내고가 될 건지, 내고의 여지가 있는지, 협상의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통해서 한 번쯤 찾아볼 필요도 있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입장 표명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10,000원에 팔겠다 그랬어요. 상대방은 9,000원에 사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둘 사이는 지금 얼마의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렇죠. 1,000이 납니다. 근데요, 나는 10,000원이고 너는 9,000원이니까 우리 서로 1,000원 차이가 나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과 해주지 않는 것의 차이는 크다. 왜? 상대방이 10,000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나는 10,000원을 공격해야 되고요, 상대방이 9,000원이라고 이야기했으면 나는 9,000원을 공격해야 돼요. 이 우리 차이, 지금 당신과 나의 입장 차이, 당신과 나의 어떤 기대 수준 차이, 이게 크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작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견해 차이들을 명쾌하게 어느 쟁점에서 차이가 나고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초반에 이걸 명쾌하게 해놓고 나서 교환 단계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상대방의 입장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요, 잘 들어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비언어적인 표현들, 제스처, 자세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이 진짜 어떤 상황인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또 입장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 왜? 그러니까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 보는 거죠. 안 그러면 손잡고 놀러 나갔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적절한 반응을 보이고 상대방이 말을 했을 때 말의 뜻이 좀 애매하고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하나씩 규정해 나가시는 거,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 사용인데요. 저는 협상할 때 가장 고급 기술, 가장 유용한 기술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그냥 주저없이 질문 기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질문만 잘하면 상대방이 진위를 노출하기도 하고 상대방이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가끔은 내가 생각했던 대안을 상대방이 제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신중한 질문으로요. 상대방이 뭔 이야기 했을 때 그 말씀은 이렇게 하시다는 말씀이신가요?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시자는 말씀이시죠? 라고 상대방의 진짜 뜻을 한번 한계를 좀 지어주시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당신이 나한테 A를 요구를 했는데 그 A는 제가 드리기 어려운데 뭐 또 A 말고 다른 거 받고 싶은 거 없으세요? 이런 질문들, 이런 질문하는 기술은 협상을 풍성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내가 입장을 제시하거나 내 입장으로 통과된 게 아니고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대답한, 그렇죠? 상대방의 반응 안에서 움직여주기 때문에 우리 서로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무척 좋다. 여기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상대방이요, 경쟁사하고 막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야, 니네는 지금 10,000원 준다 그러는데 저 경쟁사는 9,000원에 준단 말이야. 근데 왜 니네는 9,000원으로 할인을 안 해요?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막 압력을 느끼시고요. 그 다음에 막 또 특히 권한을 갖고 계신 쪽에서 뭐 이렇게 하면 우리 못하지요?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요? 그냥 그렇게 당하고 할인해주고 양보하고 끝날 건가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경쟁사가 우리보다 잘해준대요. 근데 당신은 왜 나를 붙들고 그 잘해준다는 경쟁사한테 가지 왜 나를 붙들고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붙들고 협상을 지속하고 있고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한 어떻다? 상대방은 나랑 해야 될, 그러니까 경쟁사가 아니고 나랑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면 상대방이 뭐하러 시간 들이고 힘들어서 나를 붙들고 있는 거냐. 그게 뭔지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걸 뭘로 찾아내야 돼? 질문으로 찾아내야 돼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아니면 특별히 그렇게 요구하는 이유를 한번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랑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찾는다면 그 다음에 협상은 내가 훨씬 유리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요. 상대방의 요구에 대해서 안 돼요, 못 해요 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아까처럼 질문으로 그런 요구를 하시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no 하지 않는다. 협상가는 no라고 하지 않는다. 아마도 고려해 볼게, 좀 더 논의해 볼까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볼까요? 이렇게 해서 방법을 찾아내는 거지. yes와 no로 결판 짓는 건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인 거지요. 그렇죠? 상대방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 비난도 하지 말고 그냥 대번에 거절도 하지 말고 일단 어떻게 해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고 하고 방법을 찾자고 하는 게
진짜 협상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겠지요. 조심을. 이야기할 때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특히 이런 말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협상가가요, 책에서 아주 잘 정리해 놓은 건데요. 첫 번째는 예측성 표현. 마음이 너무 좋아서요, 상대방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내가 먼저 털고 가는 거죠. 뭐 가격이 비싸다고 이야기하시겠지만, 세다고 이야기하시겠지만 상대방이 이야기 안 했죠. 원래 협상은요, 내가 가격을 이야기하면 센지 안 센지는 상대방이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내 입으로 미리 갖고 가요. 근데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내가 이야기하니까 그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괜히 불필요한 문제를 만들 필요, 개연성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신뢰를 깨는 표현이에요. 이런 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말들. 갑자기요, 막 얘기하다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그러면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앞에 했던 얘기는 뭐예요? 앞에 했던 얘기는 거짓말이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실, 그럼 그 앞에 있는 거는 그 앞에 내가 했던 말들은 뭐냐고요? 이런 거 하지 않는다. 이기적인 표현들, 그건 저희가 할 수 없는 문제고, 그건 저희 책임이 아니고, 그건 뭐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저희 문제가 아니고 그쪽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제가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겠는데요. 이런 말들이요, 사실은 좀 단호함은 줄 수 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썩 기분 좋은 거 아니잖아요. 협상은 뭐가 중요하다? 심리적인 면들이 중요하다. 괜히 이런 한마디 때문에 막 협상에 중간에 막 협상이 결렬되거나 논의가 중단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시하는 표현. 제가 어떤 회사에 영업 업무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어요. 고객한테 뭐 이 정도, 지금까지 이 정도밖에 사용해 보지 않으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리고 그건 잘 모르시는 일이라서 그런데요. 하기는 뭐 이게 뭐 아무나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뭐 이런 식의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상대방이요, 갑자기 그래, 나는 이 정도 시스템밖에 써보지 않았고 나는 그걸 잘 몰라. 그거는 인정하겠어. 근데 나는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협상이 어떻게 될 수 있다? 협상이 틀어질 수 있다. 그래서 무시하는 표현들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환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서로 이렇게 막 이제 뭐 처음에 분위기도 만들었죠. 좋은 분위기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비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나 사이의 차이가 어떤 항목에서 어느 정도 나는지 이런 이야기도 했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제 주고받아야지요. 그래서 주고받는 단계에서는 첫 번째 경청이다. 경청. 두 번째는 이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은 안 해도 될지, 이런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뭐 가격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 물량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그 가격과 물량 중에 내가 하나밖에 못 들어준다고 하면 당신은 어떤 거를 들어줘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 이런 질문들. 그 다음에 합의 도출을 위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한번 물어봐라. 많은 협상가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공적인 협상은 내가 제시한 대안으로 결론이 나는 게 성공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자, 내가 구매자입니다. 그래서 10을 할인을 요구를 했어요. 뭐 상대방도 고수다 보니까 한 번에 할인 안 해주고 쪼개고 나누고 버티고 해서 10을 딱 양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돌아왔어요. 상대방도 돌아갔습니다. 근데요, 상대방은 15까지는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15를 할인해 주면서 예를 들면 물량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뭐 납기에 편의를 준다거나, 결제 조건을 좋게 한다거나, 아니면 다음번 비즈니스를 약속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얻어냈으면 정말 좋았을 뻔했거든요. 근데 그냥 왔어요. 그럼 그 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냥 협상 테이블에 놓고 있는. 그래서 이제 leave the money on the table 이런 말이 있죠. 테이블 위에다가 돈 놓고 떠난다. 그죠? 돈 놓고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대방 얘기도 좀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것들 질문 많이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 협상 결과가 당신한테 미치는, 당신 개인한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거냐? 혹시 승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아니면 당신의 어떤 성과급, 인센티브에 영향을 주느냐? 이런 것들도 좀 찾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뭘 해줘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쟁점들 중에 꼭 당신이 얻고 싶은 건 뭐고, 혹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 이외에 다른 것들은 필요한 건 없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렇죠? 이런 질문들 정말 중요하다입니다. 자, 이제 협상을 마무리합시다. 마무리 단계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거. 첫 번째는 상대방이 압력을 줬다고 해서 그 압력에 의해서 양보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런 정리하는 데 좀 약해요. 그렇죠? 그래서 합의한 내용과 합의하지 않은 내용을 좀 정리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합의한 내용은 어떤 거가 있는데 오늘 협상이 끝나지 않고 다음번 회합 때 또 논의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 이건 이렇게 하기로 했고요. 확인도 한번 하고 맞습니까?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협상을 마무리하는 단계다.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그리고 각자 적어갖고 가니까 그리고 그 했던 말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가가지고는 가만히 있어봐. 이 말이었나? 왜? 우리가 전문을 녹음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면요. 그렇죠? 서로의 어떤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그럴 수 있으므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행하는 단계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그거 보고 이제 이행상의 함정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행상의 함정을 찾고 그 다음번에 회합을 할 때 어떻게 어떤 이야기들을 하겠다라고 정리하는 거. 그런 게 참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밀고 당기는 기술에서요. 밀고 당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좀 땡겨라. 그래서 분위기를 좀 형성을 하고, 자, 이번엔 밀지요. 그래서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땡깁니다. 상대방의 어떤 속사정, 뭐 이야기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질문도 하고 들어도 줍니다. 이게 다시 땡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정리합니다. 이렇게 하자라고 마무리하는 기술, 다시 밀기까지. 그래서 밀고 당기고 하는 기술까지 우리가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협상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보았는데요.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협상을 잘 준비하고 계획하는 능력이 내가 말하는 능력, 요구하는 능력, 버티는 능력보다 조금 더 분석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이런 자세들이 더 필요할 때입니다. 자, 모두 각자 처하신 상황과 그다음에 활동하시는 무대에서 늘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